늘 뵙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저희 이지서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 가지고 이제 18년 동안 오면서 어떤 이제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서티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대통령 직속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부터 그 4차 산업혁명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 오는 아침에 여기 오는 와중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이서울 브랜드를 관리하는데, 그 서울시에 IPO를 갈 수 있는 업체 두 군데를 지정을 하는데, 그 영광스럽게도 이지서티가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기뻤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서론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이유는 이틀 동안 이렇게 강연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지서티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18년 동안 해왔는데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부스 전시 활동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트랙 P 바로 앞에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한 게 항상 있어요. 저희가 마케팅이나 제품 홍보보다는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고객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격려와 질책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창업 18년 동안 계속 관리하고자 하는 거는 적어도 우리 고객 400여 개 이상의 기관들이 있는데 적어도 95% 이상은 항상 우리 시스템, 도입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작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접속 기록은 사실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많이 진행을 됐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바꾸진 않았지만 후속 조치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후속 조치와 소명 처리를 어떻게 잘 해야지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솔루션, 또 개인정보 접속 기록, 그 다음에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뭐 페이스북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고도 있었고 막 이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국민 저변에 그 마인드 확산이 이미 다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자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업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거를 보호해야 될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CPO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관점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정보 및 정보보호 인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ISMS하고 PIMS라는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경험을 하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 ISMS는 국가정보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수준, 지표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PIMS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수준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보호 담당자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작년 말부로 통합을 하기로 했죠. 항목 지표들을. 이제 통합 관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인정보도 잘 정보보호 체계하고 연관돼서 관리가 되어져야 될 거로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인데,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한 10여 년 동안 이미 공공기관 수준 진단이라는 거를 민간기관 하기 전부터 2000년대부터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또 이제 민간기관이나 이제 자가진단이라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만들어지면서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은 대학과 병원까지도 이제 그 우리 합동점검반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법규에 있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합동점검반이 대동을 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 3월 달이죠. 그 내부 통제 관리 솔루션 구축이라고 이제 금융권 쪽에서 금감원에서
그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실제로 요즘에 이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신용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신용정보보호법에서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가장 에이전다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하면은 조금 아까도 이제 강사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개인정보가 기존의 정보 시스템 속에 녹아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냐라는 부분이죠. 라이프 사이클 자체로 생성하고 조회하고 파기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그 방대한, 앞 세션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어마어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실 이력 관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생성부터 저장부터 이거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이것들에 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개인정보의 접속에 대한 생성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저희 제품이지만 뭐 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API 버전, 처음엔 초창기에 소스 코드에서 로고를 남기는 방식, 두 번째 2.0에서는 실제로 이 많은 정보 시스템, 기관별로 보면은 뭐 작게는 한 10대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의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시스템들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시적으로 그 트래픽들이 많이 증가되는 형상들이 있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클라우딩이라는 것이 아마존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성탄절 같은 때에 실제로 거의 매출의 반 이상이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시스템 사용 유시지가 뭐 20% 30%도 안 돼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클라우딩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이나 병원 같은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시스템 사용률 반에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부하를 안 주면서 어떻게 접속 기록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쭉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저희가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아직 저희가 어나운스는 되진 않았지만 4.0 후속 조치 관리 체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컨셉을 잡아보고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생성 부분입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들은 정보 보안 솔루션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보관되고 또 활용될 수 있게끔 정보보호 시스템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CC 인증, IT 보안 인증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이제 CC 인증, EL3 등급이면 저희가 소스 레벨까지 검증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신의 우리가 에이전트 방식, 에이전트 레스 방식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를 가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그냥 컴플라이언스에 있는 접속 기록을 남기고 어떻게 저기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정확성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다양한 개발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정성 부분을 우리가 검증을 하고 또 후속 조치라는 걸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출 정확도,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뭐 행위 구분, 대용량에 대한 처리 속도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보 보호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의 우리가 품질을 어떻게 잘 관리해 줄 거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관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로고들이 잘 생성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시각화 솔루션도 있고 또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이 다양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포인트에서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정보보호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로고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 건수 기반, 실시간 조건 기반, 사용자 통계 기반, 다차원 분석, 시나리오 기반, 복잡도 기반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 시스템을 다 묶어서 위험도를 산정하고 위험도를 관리해줘야 되는 일이죠.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후속 조치, 개인정보 후속 조치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런 로그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남용을 어떻게 판정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어떤 기준, 기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제 그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도 당연히 같이 발전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시스템의 유시지라든지 또 사용률, 그 다음에 디스크의 양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측하고 관리 가능할 수 있도록 통제 범위 안에 있어야지 됩니다. 점점 시스템이 복잡해집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이제 모듈화 베이스로 많이 설계를 하죠. 모듈화 베이스로 많이 설계를 하고 통상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로그를 관리하는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로그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모듈 베이스로 관리하고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기종 환경에서 다양한 이기종 환경에서 로그를 어떻게 생성할 거냐, 또는 로그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파싱하고 저장하고 필요한 정보 요소만 뽑아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포인트가 있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뽑아낸 데이터를 가지고 하루에 수백만 건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남용 모니터링, 또 이상 징후, 또 후속 조치를 해야 될 대상을 분석하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관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제품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보호 시스템 또 모니터링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는 뭐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정도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포인트의 첫 번째는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ISMS하고 PIMS가 통합 관리되면서 이 준법성, 어차피 컴플라이언스인데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잘 만족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개인정보 접속기로나 로그 관리 시스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PIMS 입장에서 봤을 때는 1HOW 기준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이력을 남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ISMS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침해 대응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또는 아닌 시스템에 대한 접근 이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 보호 쪽에서 잘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지서티는 이런 로그 생성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성 부분입니다. 지금도 숙제입니다. 지금도 숙제이고 또 풀어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로그의 양이 대용량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서비스는 멈추지 말아야지 된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API 방식 또 우리가 에이전트 방식, 지금 에이전트레스 방식까지 쭉 가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안정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결국은 이 장애율 제로포를 지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능 및 관리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딩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 전통적인 우리가 RDBMS 관리 체계 하에서 로그 관리 체계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빅데이터 환경에서 또 클라우딩 환경에서 로그를 관리하고 퍼포먼스를 내주고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스케일아웃 기능이 어떻게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전체를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상징후 후속 조치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그 생성 부분을 약간만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에이전트 방식은 우리가 크게 웹 아스에다가 에이전트를 심어가지고 로그를 생성하는 방식이고, 크게 우리가 전체 SQL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식이 있고,
또 사용자 화면단에 필터 방식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결과 처리값들을 기록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시스템의 부하를 좀 많이 주는 부분이 있고 시스템의 부하를 덜 주는 부분이 있고 다른 정보 보안 시스템이 잘 구비가 안 되어 있을 때 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정보 보안 시스템이 잘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 같이 연관관계, 복합성 관계를 활용해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에이전트를 설치가 할 수가 없다면 에이전트레스 방식으로 CS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왜 마스가 있다 그러지만 미들웨어 개념들이 있습니다. 미들웨어 개념들은 거의 CS로 움직이기 때문에 CS 인프라와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그 생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합관제센터에서는 지금 클라우딩 시스템으로 다 구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대구 지역의 공공기관을 가니까 클라우딩 시스템을 사용하더라고요. 이제 클라우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와 메모리와 디스크 자원들을 여러 개 시스템으로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장점도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딩 시스템에서 또 우리가 개인정보 접속 관리 또 로그 관리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기관, 우리 또 기관이나 아니면 정보보호 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 로그 생성에 있어 가지고 다양한 환경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OS들이 뭐 리눅스 계열, 그다음에 유닉스 계열, 그다음에 MS 계열 등 다양한 그 운영체제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웹 마스들 형태들이 우리가 다양한 게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자바 계열, PHP, 뭐 톰캣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또 CS 버전, 또 병원이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투티어 구조, 또는 미들웨어 구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 잘 맞는 것이 앞전에 말씀드린 에이전트 방식에서 BCI 필터, 또 에이전트레스 방식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지보수성, 지속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되는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들은 플랫폼들이 일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바 JDK 1.7 버전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47개가 있다면 차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다 플랫폼을 통일하죠. 그런 경우는 에이전트 방식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나 지자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양한 시스템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종 환경에서 이런 로그들을 IoT 데이터의 로그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레스 방식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방식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로그는 생성해야 되고 관리돼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로그들이 시스템에 부하가 없고 안정성 있게 로그들이 생성이 되고 나게 되면은 다른 시스템들을 봅니다. 여기는 사례는 DB 접근 제어를 들었지만 DB 접근 제어, 출력물 보안 시스템, 기타 PC 점검 솔루션 이런 것들하고 로그를 어떻게 머지해서 볼 거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개인정보의 접속 기록에 따른 1H5W의 로그를 생성을 해서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오남용에 대해서 CPU한테 반기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접속 기록 로그들을 많이 잘 생성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나중에 후속 조치,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을 할 거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생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에 투자가 된 보안에 투자가 된 인프라에 대해서도 로그를 같이 가지고 와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그 생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그 생성 부분은 다양한 환경들에서 로그가 생성이 되고 우리 기관에 맞는 로그 생성 방식을 결정해야 되고 로그를 잘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똑같은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로그 수집 저장 플랫폼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그 수집 저장 플랫폼에는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되고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후속 조치를 위해서 조직과 연계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되고 이 로그가 나중에 리커버리 될 수 있도록
백업들을 할 수 있도록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이상 징후에 대해서 위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로그 수집과 저장이라는 프로세스에서 잘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1차 단계에서 로그 생성 부분에 대해서 이기종의 환경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데이터를 게더링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후속 조치 쪽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과 변경된 정책들을 관리하기가 용이해질 겁니다. 또 이 앞에 공항버스 터미널에서 지금 비식별화 해외 이제 초청 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IoT 데이터, 자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도 점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집 및 보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지원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가장 많은 시스템이 되어질 겁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보다 유출이 되었을 때 민감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의 시스템 활용 정보들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보 보안 정책이 이 시스템에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그가 수집되고 활용되고 관리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로그가 아니라 이 접속 기록 로그입니다. 접속 기록 로그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 구간의 암호화. 그래서 유출이 되더라도 이것들이 위험도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는 이제 저장된 데이터가 활용이 되죠. 악의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정보가 유출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정보원에서 인정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저장 로그의 암호화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이 또 외변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무결성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고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로그들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로그 생성 부분 얘기했고요. 로그 수집 부분 얘기했고요. 이제 분석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석 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업무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로그가 통상적으로 1H5W로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된 로그를 가지고 각각의 오남용 정책, 그 다음에 이상지우의 정책들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 IT 전문가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현업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업의 전문가들 보고 우리가 IT 개념으로 해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분산화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현업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유즈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액터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액터를 선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오남용 모니터링 기준의 추출 조건 혹은 이상 징후의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은 첫 번째는 표준 플랫폼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관의 고급화된 플랫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단계별로 접근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보보호 담당자들, 우리 IT 인력들이 대부분 많이 여기서 오셨을 텐데 이러한 개인정보가 생성된 거, 저장된 거, 활용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라 해가지고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흐름도를 작성하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봅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우리 그 대용량의 로그를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크게 이제 우리 망 백본 그 다음에 로그에 대해서 입출력 수집 서버 구역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한 분석 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오남용 모니터링 쪽 구현 쪽으로 우리가 흐름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도는 활용과 그 다음에 로그 관리, 이상징후 분석, 그 다음에 이것들을 소명하고 재소명하고 이것들에 대한 처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모니터링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레가시 시스템,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공유를 하고 프로세스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흐름도를 그리게 됩니다. 제가 사례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로그 생성부터 로그 관리부터 통계 및 감사, 그 다음에 아까 주가 수집 서버에 대한 그 위험 징후들을 결정이 돼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소명 처리하고 재소명하고 이력 관리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그려내야지 됩니다.
이런 걸 그려내게 된다면 제가 다시 업무를 다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앞전까지 저희 회사가 얘기했던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이 페이지 중에 반 페이지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5가지 단계를 봤는데 첫 번째는 로고에 대한 생성, 수집, 그 다음에 검증된 방식으로 적용된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로고의 저장 기술입니다. 그 앞전에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로고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접속 기록에 대한 분석이 이제 지금 중요해집니다. 시나리오를 관리해줘야 되고요. 시나리오는 게이지가 있어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 위험도,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소명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자동화시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프로세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흐름도, 데이터 흐름도,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 흐름도를 그렸던 것을 가지고 SOP를 잡아내게 됩니다. SOP를 잡아낸다는 건 뭐냐면 소명처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표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관에 대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개인정보의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은 우리가 관리적 보호 조치와 기술적 보호 조치와 물리적 보호 조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아이템별로 이벤트별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고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각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니터링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보안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측면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제 화면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끝났다고 사인이 오고 있는데 어쨌든간 지금 중앙 부처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병원, 대학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지30 소개는 저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 부스가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이 있는데 상담하셔도 되고 또 회사에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황 없이 행설수설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이 정보보호 활동보다도 이것들을 앞으로 활용하고 이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부분들을 지금 좀 준비하고 그런 부분에 이지30가 기여가 된다면 대단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